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살펴볼 해설 자료는 국가 특유의 문화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딱 맞물리는 진짜 매력적이고 독특한 지점을 다룹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워드 프로세서, 이거 단순히 글자만 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죠? 사실 그 안에는 한 나라의 행정 시스템부터 언어적 특징, 심지어 수십 년간 쌓여온 비즈니스 예절까지 그대로 녹아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평범해 보이는 워드 프로세스의 코드를 확 뜯어보고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문화적, 기술적 맥락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니, 글자치고 표만 되는 프로그램은 전 세계 어딜 가나 다 거기서 거긴데 왜 유독 나라마다 꽉 쥐고 있는 대표 문서 프로그램이 다를까 하는 거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MS 워드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도 말이죠. 예를 들어 일본만 봐도 왜 아직까지 공공기관이나 출판계에서 이치타로라는 고유한 프로그램에 그토록 의존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이치타로의 심장부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조금 낯선 일본의 상황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익숙한 환경에 거울처럼 싹 비춰보겠습니다. 바로 한국의 아래아 한글, 즉 HWP죠. 한국의 HWP가 국권이 있다면 일본에는 이치타로가 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 모두 글로벌 IT 공룡들의 어마어마한 공세 속에서도 수십 년 동안 자국의 공공기관, 법조계, 그리고 기업들 사이에서 꿋꿋하게 살아남은 그야말로 사실상의 국민 워드거든요. 이 둘을 나란히 비교해보면요. 소프트웨어가 각 나라의 고유화 생태계에 맞춰서 어떻게 진화해 나가는지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짚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첫 번째, 한국과 일본의 국민워드 비교부터 시작해서요. 두 번째, 문서 문화가 이끈 진화. 세 번째, 숨겨진 주역인 ATOK. 네 번째, 이치타로의 레거시 API. 다섯 번째, RWP 통합 로드맵.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시대 워드의 미래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 한국과 일본의 국민워드부터 바로 살펴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워드 프로세서가 단순한 유틸리티를 넘어서 각국의 행정 구조를 그대로 비추는 디지털 거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한쪽에는 한국의 HWP, 다른 한쪽에는 일본의 이치타로가 떡하니 버티고 있죠. HWP는 표 편집이나 결제 도장, 그리고 공공기관 양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치타로는 어떨까요? 일본어 변환 성능, 새로 쓰기 레이아웃, 그리고 원고지 형식 지원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똑같이 글을 쓰는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진화의 방향성이 이렇게나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어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문서 문화가 이끈 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게 단순히 기술력이 다르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실제 업무 문화 자체가 소프트웨어의 DNA를 아예 바꿔버린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문서를 하나의 행정 시스템처럼 씁니다. 결제란을 반듯하게 만들고 보고서 양식을 규격화하는 데 엄청난 집중을 하죠. 근데 일본은 다릅니다. 문서를 굉장히 정교한 언어 표현의 도구로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치타로는 일본 특유의 문학적 스타일이나 새로 쓰기 문화를 디지털 화면에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글자 배열과 조판의 말 그대로 모든 힘을 쏟아부은 겁니다. 세 번째 핵심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숨겨진 주역, 바로 ATOK입니다. 이제 이치타로라는 프로그램을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진짜 핵심, 약간 트로이의 목마 같은 존재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일본 현지 사용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이치타로가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사실 ATOK라는 입력기 때문에 이 회사 걸 쓰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서 그 자체는 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입력 엔진을 담아두기 위한 일종의 그릇에 불과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 입력기가 뭐길래 이럴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일본어라는 언어 자체가 가진 어마어마한 입력 난이도에 있습니다. 한국어는 자음 모음 치는 대로 그냥 텍스트가 완성되잖아요. 그런데 일본어는 일단 히라가나로 소리나는 대로 타이핑을 한 다음에 수많은 한자들 중에서 지금 문맥에 딱 맞는 걸 골라서 변환해줘야 합니다. 똑같은 발음이라도 문맥에 따라 전혀 다른 한자가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일본 특유의 철저한 비즈니스 예절, 그 복잡한 존댓말과 겸양어까지 완벽하게 맞춤법에 맞게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A토크는 그냥 우리가
아는 평범한 키보드 입력기가 아닙니다. 앞뒤 문맥을 싹 예측하고요. 상황에 맞는 비즈니스 용어를 척척 추천해주고 심지어 문서상의 예절까지 꼼꼼하게 교정해주는 진정한 의미의 일본어 표현 엔진인 셈이죠. 놀랍지 않나요? 요즘 우리가 쓰는 챗GPT 같은 최신 AI 글쓰기 보조 도구가 등장하기도 한참 전부터 이미 초기 형태의 AI 보조 시스템처럼 작동하면서 일본의 업무 생산성을 멱살 잡고 끌어올려왔던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 이치타로의 레거시 API로 들어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적인 면을 봤다면 이제는 개발자들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확 줌인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다른 시스템들은 도대체 이 고립된 일본의 워드 프로그램과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았을까요? 이치타로의 API는 요즘 흔히 쓰는 가볍고 세련된 웹 API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주 무겁고 옛날 방식의 윈도우 자동화에 가깝거든요. 마우스 움직임을 통째로 녹화해버리는 매크로나 템플릿의 빈칸에 데이터를 억지로 밀어넣는 XML 연동,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리모컨으로 원격 조종하는 OLA 콤 방식 같은 다소 낡고 무거운 세 가지 방식을 써야만 했습니다. 이 방식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옛날 개발자들이 이치타로로 문서를 만들거나 PDF를 하나 뽑아내려면 컴퓨터 백그라운드에서 진짜로 프로그램을 띄우고 거기에 값을 우겨넣고 심지어 저장 버튼을 누르라는 명령까지 일일이 내려야 했다는 겁니다. 마치 인형극에서 끈을 달아 인형을 조종하는 것처럼 시스템을 굴렸던 거죠. 당연히 이 구조는 윈도우라는 특정 운영체제에 엄청나게 종속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RHW 통합 로드맵에 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엔지니어링의 꽤나 골치 아픈 도전 과제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꽉 막힌 폐쇄적인 구조의 파일들을 어떻게 요즘 시대에 맞는 가벼운 웹브라우저 환경, 즉 RHWP 뷰어로 매끄럽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쓴 아주 영리한 핵심 전략은 일단 먼저 보여주고 편집은 나중에 한다는 점진적인 접근법입니다. 1단계로 원본 파일에서 텍스트와 표만 쏙쏙 뽑아내고요. 2단계에서 이걸 RHWP 공통 문서 모델로 싹 변환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라우저상에서 웹어셈블리를 통해 화면에 그려내는 거죠. 처음부터 무거운 편집기를 통째로 만드는 게 아니라 비어부터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는 아주 현실적인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최종 아키텍처 구조를 한번 잘 봐주세요. 가장 밑단에 원본 파일을 쫙 분석해내는 RGT 파서라는 모듈이 딱 자리 잡게 됩니다. 러스트 언어로 만들어진 이 녀석이 이치타로 포맷의 암호를 싹 해독해서 중앙에 있는 RHWP 코어로 안전하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죠. 쉽게 말해 억지로 남의 프로그램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이치타로의 언어를 완벽히 이해하는 통역사를 엔진 내부에 아예 탑재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RHWP가 진정한 의미의 동아시아 통합 문서 엔진으로 훌쩍 진화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이 렌더링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그냥 화면에 글자만 띡 띄워준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대로 된 비유어를 완성하려면 웹어셈블리 엔진이 일본만의 아주 독특한 조판 규칙들을 속속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글자를 위에서 아래로 쓰는 세로쓰기, 한자 위에 작게 발음을 달아주는 루비나 프리가나, 그리고 일본만의 고유한 연호 표기 방식, 전통적인 20자 곱하기 20자 원고지 레이아웃까지 말이죠. 이 복잡다단한 민화적 규칙들을 모조리 수학적인 코드로 싹 다 변환해서 브라우저 위에 예쁘게 그려내야만 비로소 이 프로젝트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섹션, AI 시대의 워드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이치타로의 그 깊고 깊은 문화적 뿌리부터 가장 최신의 러스트 아키텍처까지 쫙 한번 줌인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카레라를 쭉 뒤로 빼서 더 넓은 미래를 조망해 보겠습니다. 생성형 AI가 알아서 초안도 써주고 복잡한 계약서도 1초 만에 뚝딱 만들어내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럼 미래에는 우리가 아는 이런 전통적인 워드 프로세스의 역할이 싹 사라지고 전 세계가 똑같은 하나의 글로벌 AI 포맷으로 쫙 통일돼 버릴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HWP의 깐깐한 결제 양식이나 이치타로의 정교한 세로쓰기처럼 각 국가마다 아주 깊숙이 뿌리내린 문서의 DNA가 오히려 AI와 결합해서 그 나라의 행정 시스템에 맞게 더 강력하게 특화되어 갈까요?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는데 아주 흥미로운 생각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